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부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2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IT 소식을 전해주시는 송민석 IT 바리스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성입니다. 네, 날씨 진짜 겨울 날씨 됐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딱 왔어요. 예, 제가 그 겨울 날씨 현장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저는 백석천에서 지금 야외 방송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꽤 많이 불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근데 어차피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좀 땀 내고 그러면 그게 더 개운하고 감기도 또 이게 잘 안 걸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또 유익한 IT 소식을 우리들에 또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1년 조금 넘게 이제 진짜 뉴스에서 IT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네네. 그 IT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언제죠? 네, 해외에서 이제 CES나 MWC 같은 이제 IT 행사가 있을 때 네. 뉴스가 좀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애플, 삼성 같이 이제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아, 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감을 진행할 때. 아, 그런가요? 맞아요. IT 또 관련된 위원회에서 뭐 관련된 뭐 정보나 뭐 국감 관련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지적이나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뉴스가 많이 그래서 되죠. 네. 요즘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데 네네. 오늘도 이제 국감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구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글에서 최근에 그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제조사들한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항을 발표했는데 그 네.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안드로이드 OS 관련 내용인데요. 예. 애플에서는 운영 시스템인 iOS 그리고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하나의 회사에서 전부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상관이 없지만 그 반대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삼성, LG, 샤오미 같은 이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OS 운영 시스템하고 그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보안에 구멍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구글에서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궁금해. 어떻게 뭐 강수라고 그러면은 뭐 보안을 강화시켰다는 건데.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네네. 폰을 출시하고 나서 최소 2년 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업그레이드를 계속 받으라는 얘기네요. 네. 그동안은 사실 보안 업데이트가 있어도 제조사가 이걸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이미 판매해버린 이제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2년 동안 뭐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걸 관리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소유자들도 귀찮아갖고 업데이트 넣으면 이제 취소 누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의 취약점도 많이 발견되고 예. 보안 업데이트를 구글에서 해주더라도 제조사에서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안드로이드 OS를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취약점을 노린 앱들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구글에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를 쓸 거면 최소 2년 동안은 보안 업데이트를 해줘야 쓸 수 있게 하겠다.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그 라이센스를 빼겠다. 이런 강수를 뒀습니다. 초강수인데 라이센스까지 빼겠다 그러면 초강수인데. 그렇죠. 뭐 없으면 예. 안드로이드 폰을 지금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그 이제 OS 업그레이드 할 때 자동으로 그냥 뭐 취소 뭐 아니면 뭐 승인 이런 거 소비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게끔 그렇게 디자인하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게 네. 구글에서 처음 이제 디자인했던 안드로이드를 삼성이나 LG가 그대로 내지는 않거든요. 약간 좀 손보죠, 살짝. 그렇죠.
그렇죠. 삼성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뭐 자기네 서비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추가해서 내고요. LG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자 보안 업데이트 이렇게 내놓아도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수정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번거로운 게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미 판매되고 오래됐던 휴대폰들은 사실 등한시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팔아버렸는데 뭐. 그리고 또 이게 회전이 너무 빨라요, 스마트폰이. 그러다 보니까 1, 2년 되면은 뭐 금방 구형이 되고 또 이 교체 주기도 1, 2년으로 짧아지니까 뭐 등한시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뭐 방치하는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장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메인으로 이제 판매되는 폰 외에도 네. 되게 저가의 폰들을 막 뿌려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주력 규정 이외에 이게 뭐 이렇게 쉽게 그냥 뭐 살 수 있는 보급형으로. 예, 저가 보급형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모델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구글에서 출시한 이후에 2년 동안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네. 조건을 걸게 되면 그 신규 휴대폰을 이제 출시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다. 비용과 그렇죠. 관련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라이센스를 뺏기게 되면 앞으로 이제 갤럭시를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LG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네. 뭐 어째 따를 수밖에 없네요, 이건.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네요. 네. 예. 그래서 근데 뭐, 사실 그 예. 제조사들마다 자체적인 OS를 만들고 싶어는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OS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게 사실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거든요. 인터페이스, 앱. 예. 그렇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리는 구글 앱스토어. 그렇죠. 사실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을 위해서 아니면 LG를 위해서 그 많은 앱들을 만들어줄 개발사가 있느냐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시장이 큰 미국에서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올려주고 그런 게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렇죠. 이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나라에서는 자체 그 OS를 만들어도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계속 개발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구글의 그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따라가야죠. 이게 뭐 OS 식민지죠, 일종의 대한민국이. 뭐 어쩔 수 예. 없죠. 예. 뭐 하여튼 안드로이드 만들었으니까 삼성 스마트폰도 그동안 잘 팔아먹은 거거든요. 미국에서 살 수도 그렇죠. 있었던 거고. 미국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적응해서 간 거니까요. 네. 뭐 일단 있는 거니까 어차피 보안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조사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따라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소비자한테 불리한 건 없네요. 네. 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그 소식 전하기 전에 그 편집장님께서는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잘 챙기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전혀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국감에 이제 공개된 자료에 의한 건데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형 의원이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예. 최근 5년 동안 사용자들이 쓰지 못하고 버려진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무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네. 1,744억 원. 아, 엄청난 돈이네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KT가 8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SK텔레콤도 772억 원, 뭐, 그리고 LG 예. 플러스가 161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뭐, 거의 뭐, 몇백억, 7, 800억에서 왔다 갔다 나요, 다들 3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동통신사에서는 사용자들의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렇게 제공은 하지만 사용자들이 찾아서 쓰지 못하는 마일리지가 매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버려지는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홍보해야 된다라고 신용현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잘 지적했네요, 아주. 네. 이거 다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 돈을 다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쓰는 걸 복잡하게 하고, 만약에 2,000원을 쓰려면 2만원을 써야 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자꾸 안 쓰게 되죠. 그 자체로 포인트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게 되고 안 쓰다 보니까 잊혀지다 보니까 또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실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찾아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 마일리지 앱을 설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데 뭐 편의점, 뭐 네네. 식빵, 뭐 빵 빵, 사는데 커피 이런 데서 이제 할인받는 네, 거죠. 커피,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서 할인을 해서 받아 먹는데 예, 예. 실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 아니면은 그렇죠. 예전 휴대폰, 2G 서비스 이렇게 예. 쓰는 분들은 쓰려도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쓰고 버려지는 마일리지가 이렇게 많은데 차라리 이 비용, 아까 말씀드린 5년 동안 1,744억 원이거든요. 네. 이 비용을 그냥 통신비 인하로 돌려주면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요금을 싸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일리지 포인트 주지 사용자 말고. 입장에서도 좋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건 절대 안 하죠. 이통사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 어떻게 보면 500억, 600억, 700억의 부당이득이 생기는데 이거 미쳤어요. 그걸 깎아주게. 악전 수입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다 안 쓸 거, 못 쓸 거 예비해서 다 설계한 요금의 그 마일리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뭐, 결국은 적극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네요. 소비자들이. 가능한 찾아서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쓰는 수밖에 없네요. 네, 이제 10월달 다 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세 번째 소식 좀 알려주시죠.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네요. 오늘도 이제 국감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이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네네. 지난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예. 8개 사업자들에게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적을 봐주기 했습니다. 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이제 해킹 당한 업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그중에 한 8개 업체가 그 기준에 따라서 최소 52억에서 최대 13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었어야 되는데 방통위가 못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네. 왜 그렇게 방통위는 엉뚱한 점에 또 강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봐주기로 나오네?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업체들을 찾아보면은 여행사들이 몇 개 있고요. 네. 보험사나 쇼핑 솔루션, 경마 정보 뭐 이런 네. 업체가 포함돼서 8개가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해커들에 의해서 이용자들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이런 이제 기본 정보부터 네. 주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사가 걸렸거든요. 그러죠. 여권 번호, 그리고 예. 은행명 계좌번호 뭐 이런 것까지 네. 29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과징금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해킹되고 개인정보 유출돼도 문제의식을 못 갖는 겁니다, 업체들이.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IT 5차 산업, 4차 산업혁명, 5G, 그리고 미래를 이제 저희들이 IT 시대 대비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신상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다 돈이 되고 엄청난 가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국익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개인정보가 자꾸 유출되면. 맞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한국 사용자들의 여권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의 그런 패턴이나 성향 같은 게 외국에서 빅데이터를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IT 쪽에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IT 쪽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은 이제 먼 얘기지만 그래서 이 IT 쪽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 방어를 아주 사명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향후 이제 우리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없애버리고 번호를 뭐 안 매기는 거죠. 그러면은 제로 시켜버리면 그 개인정보가 무의미해지니까. 그렇죠. 이미 확산된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하고 뭐 다른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식별 방법으로 개인을 식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현상이 너무 많이 퍼져갖고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죠, 이젠. 네. 실제로 그 지난해 97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여기어때 네. 이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3억 정도를 이제 과징금으로 부과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행사들, 보험 대리점, 쇼핑 솔루션 이렇게 판매하고 있던 8개 업체는 아까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매출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52억 원에서 13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 정도를 냈어야 되는데 방통위가 안 낸 거예요. 안 걷어간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제 지역했으니까 걷어가겠죠. 걷어가야죠. 이렇게까지 지역했는데 안 걷어가면 이건 진짜 봐주기죠. 이건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유출이 되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민감도나 반응 그런 게 약간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출됐어 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간 거죠, 자꾸. 그러니까 약간의 과징금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버는 비용의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그냥 그래 또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업을 진짜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게 과징금을 때리거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아주. 그렇죠. 개인정보를 아예 수집 못하게끔 네. 그렇게 이제 수집 못하게 하는 게 최고죠. 그리고 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그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개인 식별이 되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국민 개개인의 번호를 매기는 건 또 대한민국이 또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렬 번호를 매기는 건. 그래서 관리는 편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이 정보 시대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노출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국가정보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뭔가 좀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이번 주도 아주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한 주 네. 잘 지내시고요. 네. 또 다음 주에 감기 또 조심하시고요. 뵙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하고 또 우리 IT버스 송민서 선생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명랑한 목소리로 유쾌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IT버스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